나이를 먹으면 자연히 내려놓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오히려 지나간 세월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더 많은 것을 움켜쥐게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쥐고 사는 마음은 삶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좁히며 평온을 앗아간다. 조선의 실학자 다산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무엇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그에게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준비였고, 더 나아가 평온과 자유를 얻는 길이었다. 마음을 비우면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욕심을 덜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비교를 놓으면 자신의 걸음에 집중할 수 있다. 비움은 단지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평온, 존중, 그리고 진짜 자유가 들어서는 일이다. 오늘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따라 나이 들수록 마음을 비워야 하는 이유와 그 비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욕망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늙는다고 욕심까지 늙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육체가 약해질수록 마음은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한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정약용은 말한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삶이 그 욕망에 휘둘린다고. 퇴직한 한 남성은 자식들의 삶에 깊이 개입했다.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내려버렸다. 결국 가족은 마음을 닫았고 그는 외로움을 호소하게 되었다. 무언가를 쥐고 있어야만 존재가 증명된다는 생각이 노년의 품위를 무너뜨린다. 존재는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을 줄 아는 여유에서 완성된다. 두 번째, 복잡한 마음은 관계를 흐린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단단해지기보다 더 복잡해진다. 얽히고 설킨 감정, 오래된 서운함, 말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마음을 무겁게 뒤덮는다. 정약용은 말한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삶도 시끄럽게 흘러간다. 오랜 지인을 만날 때마다 과거에 억울했던 일들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엔 들어주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졌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다. 삶이 고요하려면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한다. 비우지 못한 감정은 언젠가 말이 되어 관계를 해친다. 고요한 마음이 품격 있는 삶을 만든다. 세 번째,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해도 흔들리게 된다. 한 노인은 자식들에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 말대로 하라고 했다. 사랑이라는 말 뒤에 조건이 붙었고 형제들은 점점 감정을 숨기게 되었다. 결국 가족은 갈라지고 그는 혼자가 되었다. 마음 다스림 없이 권위만 세우려 하면 그 권위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다. 비움은 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향력을 만드는 준비다. 존중은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 네 번째, 무력은 존엄을 해친다. 삶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가 많다. 쌓아온 것을 지키려는 불안이 자존심을 넘어서 탐욕이 되기도 한다. 정약용은 말년에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도를 잃는다고 썼다. 한 노인은 형제들과의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평생 우애를 나누던 사이였지만 땅 몇 평을 둘러싼 다툼으로 눈도 마주치지 않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야 말했다. 내가 조금 더 내려놨어야 했다.
무력은 자존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존엄을 깎아내리는 칼날이 된다. 늦은 시기에 지킨 품격은 언제나 내려놓음에서 시작된다. 5번째, 감정은 늦게 반응할수록 품위가 지켜진다. 감정은 한 번 터지면 말과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속도를 늦추는 훈련이 필요하다. 정약용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자기 무덤을 먼저 판다고 경계했다. 어떤 이는 가족의 작은 말실수에 쉽게 흥분했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불쾌감을 바로 말로 드러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감정을 바로 드러낸다는 건 솔직함이 아니라 통제가 안 된다는 뜻이다. 품위는 침묵과 기다림에서 생긴다. 반응을 늦추면 후회도 늦게 온다. 6번째, 지나친 자존심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 자존은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러나 자존심이 지나치면 관계 속에서 벽이 된다. 정약용은 겸손은 사람을 높이고 오만은 그를 무너뜨린다고 했다. 한 남성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끝까지 말을 하지 않았다. 사과를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언제나 상대가 먼저 다가오길 바랐다. 그 결과 가까웠던 사이마저 서서히 멀어져 갔다. 나를 지키겠다는 자존이 결국 나를 혼자 남기기도 한다. 자존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이다. 그 진짜 자존은 비워진 마음 위에 쌓인다. 7번째, 비교하는 마음은 고요를 무너뜨린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남과 자신을 비교한다.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대접받는지를 따지고 그 속에서 괜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낀다. 정약용은 남과의 비교를 경계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법이다라며 스스로의 분수를 아는 것이 지혜라 했다. 한 지인은 동창회 자리에서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를 보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괜한 짜증을 내고 그날 이후로 연락도 끊었다. 평소에는 의젓하던 사람이었기에 주변은 더 큰 거리감을 느꼈다. 비교는 끝이 없다. 그 마음은 항상 무언가 부족하게 만들고 평온을 지워버린다. 당신의 삶은 남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필요가 없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다른 이의 삶을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믿는 자만이 평온을 지킬 수 있다. 8번째,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리를 비워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하려 한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비워두는 자리가 관계를 더 오래가게 만든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것이 깨지면 애정은 간섭이 되고 친밀함은 피로가 된다. 한 남성은 은퇴 후 아내의 일상에 깊이 관여했다. 대화도 늘고 함께 있는 시간도 많아졌지만 점점 사소한 잔소리와 통제가 늘어났다. 아내는 피곤하다는 말도 없이 거리를 뒀고 그는 그제야 침묵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을 함께 해야 진심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켜야 할 거리와 비워야 할 시간이 있다. 존중은 침묵에서 태어나고 사랑은 여백 속에서 깊어진다. 당신이 자리를 비우면 상대는 오히려 당신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긴다. 9번째, 내려놓음은 결국 자신을 위한 일이다. 비움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정약용은 욕심을 줄이면 근심도 줄고
말을 줄이면 허물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비움은 도덕적인 이상이 아니라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실제적 기술이었다. 어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를 썼다. 작은 일에도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고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늘 마지막 말을 가지려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는 고립됐다. 말은 많았지만 진심은 전달되지 않았다. 그는 결국 말수를 줄였고 한 발 물러선 순간에야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다. 비우면 잃을 것 같고 지면 약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비워야 자유로워지고 내려놔야 오히려 강해진다. 무거운 마음을 들고 오래 살 순 없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10번째,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면 그 무엇도 다스릴 수 없다. 정약용은 말년에 남긴 글에서 군자는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야 집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했다. 비움은 마음속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흐트러진다. 그렇게 무너진 일상은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다. 한 가장은 은퇴 후에도 집안의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리려 했다. 작은 의견 차이에도 화를 냈고 모두가 불편해졌다. 결국 가족은 말없이 피했고 그는 고립된 권위만 남겼다.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른다는 뜻이 아니다. 질서를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는 힘이다. 비우지 못한 마음은 늘 넘치고 넘치는 마음은 곧 흐트러진 삶을 만든다. 11번째, 품위는 말수보다 침묵에서 완성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고 적어지는 사람도 있다. 정약용은 후자를 택했다.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글을 썼지만 일상에서는 절제된 언어로 사람을 대했다. 말이 많다는 것은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증거다. 어떤 이는 모임에서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했다. 다른 이의 말은 자주 끊었고 생각이 다르면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자리는 결국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는 공감이 아니라 피로였다. 말은 적당히 해야 무게가 생긴다. 말이 적다는 것은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의 책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비움은 침묵에서 시작되고 침묵은 품위로 완성된다. 12번째, 비움은 결국 나를 지키는 지혜다. 많은 사람들은 비우는 걸 손해라고 여긴다. 내려놓으면 잃을까 걱정하고 조용해지면 존재감도 사라질까 두려워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 반대를 살았다.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성취를 이루었다. 누군가는 말년에 이르러서도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주 꺼내 말했다. 칭찬이 없으면 불안해했고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를 조용히 피했다. 비우는 건 포기가 아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정리다. 마음이 가벼워져야 사람이 편해진다. 남은 삶을 무겁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이제는 손에 든 것을 놓고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는다. 몸은 늙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릴 때의 상처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줄이고 감정을 줄이고 욕망을 줄이면 관계가 고요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며 무너졌던 내면이 다시 서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격동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했다.
유배지라는 외부의 고통 속에서도 내면의 질서를 놓지 않았고 그 침묵의 시간 안에서 가장 깊은 사유를 완성했다. 그는 보여주었다. 진짜 강함은 움켜쥐는 데 있지 않고 조용히 내려놓을 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무언가를 버릴 때 사람들은 손해라고 느낀다. 그러나 비우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침묵을 통해 신뢰가 생기고 절제를 통해 존엄이 유지되며 거리를 통해 관계는 오래 지속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비운 마음 위에는 고요한 평온과 진짜 자유가 자리 잡는다. 살아온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제는 가볍게 걸어야 한다. 자존을 지키고 싶다면 먼저 감정을 정리하라.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먼저 욕심을 비워라.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 쥐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당신의 삶은 무거워진다. 말려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단지 조용하고 단단하면 충분하다. 비움은 손해가 아니라 회복이다.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제대로 소유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